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설명회차 청주를 좀 다녀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늦어도 조금 그 줌으로 좀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 줌을 일단 열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어, 제가 어, 화면을 잠시 공유를 하나만 할게요. 이 USKM 해서 권역이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한인 방송인 것 같아요. USKM이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US 코리안 네트워크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 피해자 180만 명, 실제로 180만 명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조 원대 투자 피해,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말이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KOK 플레이 최대 수혜자 미국 도피, 이게 한지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터폴 적색 수배 한지우 라스베가스에서 긴급 체포, 7월 9일 추방 재판. 아, 일단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잡힌 이유가 어, 권도영이가 이게 어디였죠? 아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조그만 나라. 거기에서 체포가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 체포가 된 거는 KOK 이것구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0% 그 적색 수배령이 한국에서 인터폴 통해 가지고 적색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추방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 그 친구가 기본적으로 그 비자 만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추방을 하겠다는 건데, 권도영이처럼 예를 들어 루나 사태를 유발을 시켰고 거기에 뭔가 범죄 사실이 있어 가지고 미국인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잡혔으면 바로 미국에서 그 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갑자기 그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위조 여건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추방을 하려고 하는데 추방 안 당한 길을 그놈은 원했죠. 근데 결국에는 미국으로 송환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 한지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체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놈 자체가 어, 그 비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추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뭐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어, 제가 오늘 한번 잠시 쉴 때 그 영상을 한번 6분인가 몬테네그로 맞아요. 몬테네그로인데, 그래서 그 한지우기 같은 경우는 어, 저희는 한지우기를 상대로는 고소라든가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사기 유사수신 뭐 이런 걸로 해서 고소를 했었고, 거기에 한지우기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적색 수배령을 때린 쪽은 한국 경찰인데, 그거를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그 적색 수배령을 내렸겠죠.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그놈이 실제로는 와야 되는데,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계속 도피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어, 적색 수배령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니까 체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뭐 보호석금 5만 원을 5만 불을 내고서 지금은 호텔에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가택연금 형태로 있겠지요. 일단 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유는 이 KOK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최영규 이사장이나 그 다음에 뭐 송가병이나 뭐 다른 사람들 다 있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제가 제 판단으로는 그 상황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어,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고발 조치가 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한지욱이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한지욱이라는 사람이 해외를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사람보다는 모든 것들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의의 사람일 거다. 그래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2019년 우리가 9월 17일에 KOK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하고, 2019년 11월 6일에 세이셸 공화국에 KOK가 상장이 뭐, 그 법인 등록을 했죠. 그리고 그 송가병 씨는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뭐 최영기 사장이 KOK 플레이를, 이 시스템을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지요. 남경대학에서 어, 중국의 남경대학에서,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 교수가 KOK 플레이를 설계를 하고 개발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 어, 중국에서 가져올 때, 결국에는 송가병 씨가 한 것도 아니고 김판종 씨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뭐 미디움이라는 회사 자체는 전혀 그게하고 상관이 없고, 아마 제일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오너처럼 행세를 한 사람이 한지욱일 거다. 그리고 그 앱 자체를 운영을 한 게 그 동생인 한 어, 한지욱, 한성재라는 사람이지요. 그 업체가 나웍스라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스테이킹이 되고 했을 때, 어, 뭐 그런 식의 거지, 그 뭔가 이제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를 편취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오늘 그 USKN이라는 뉴스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다단계 뭐라고 했죠? 다단계 사기 코인이라 그랬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이 USKN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다단계 구조는 맞지만은 실제로 뭔가를 판매를 하거나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송가병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판매를 한 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스테이킹을 하든 내 지갑에 넣어놓든 했고, 내 지갑에 있는 거를 거래소로 내보내서 매도를 하고 현금화 했든지 뭐 그렇게 했는 거고, 다만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기라고 하는 부분과 이 좀 그
내용을 확실히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지금 한지욱이라는 사람이 적색수배령을 통해 가지고 체포가 되고 한국으로 추방이 되면은 한국에서 일단은 뭐 이놈은 또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제가 울산지방경찰청과 통화를 했을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인지수사로 전환이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사기 유사 수신과는 저는 무관하게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배임으로 결론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지욱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 역할을 그 하나의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그 사람, 그 집단과 이 그 한지욱과의 관계, 여기를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인지수사라는 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기 유사 수신이 아니더라도 얘들은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그래서 인지수사로 전환이 된 거예요. 사기와 유사 수신은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대위라는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금을 자기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제 실제로 교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에 많은 양은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분명히 그 보상을 받은 걸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추가로 해가지고 넣는 것까지 치더라도 3분의 1은 좀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외에 보상을 받았던 걸로 했으니까 근데 보상을 받았던 어쨌든 내가 스테이킹을 했고 내가 보상을 받은 거를 재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교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제 거에 맞죠. 문제는 교환 자산이라는 게 현재 교환 자산이란 그 US 달러는 내가 현금으로 그렇게 잡아 넣어 가지고 표현이 된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내가 KOK를 사갖고 뭐 스테이킹을 해서 스테이킹한 개수가 있을 거고 그 개수 곱하기 US 저기 플랫폼 가격을 곱해서 표시가 되는 거고 USDT나 USDT는 뭐 거의 1달러니까 10개를 내면 10달러가 거기에 표시가 됐을 거고 교환 자산으로 그다음에 만 개면은 만 달러가 표시가 될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소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살 때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킹하는 시점에 거래소 가격이 그대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과 어, 비트 이더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5만 5천 불 했다. 한 개를 넣었으면 5만 5천 불이 거기에 그냥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때는 5만 3천 달러였는데 이게 5만 5천 달러가 내가 스테이킹을 하는 동안에 5만 5천 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5만 5천 달러가 되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교환 자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US 달러는 실제로는 플랫폼 가격이 적용이 되는 가격이지요. 저희는 분명히 개수로 넣었어요. 어떠한 코인이든 토큰 종류든 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개수를 넣으면은 개수를 넣는 것 곱하기 플랫폼 가격. 비트 이더 USDT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분명히 1비트는 얼마 US 달러로 그래가지고 그 개수 곱하기 해가지고 그렇게 잡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실제로 비트 이더 USDT로 스테이킹 한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KOK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스테이킹을 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했던 수단의 스테이킹을 위한
그 스테이킹을 위한 수단의 코인이고 토큰이었던 거죠. 그런데 스테이킹이 되고 나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해지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KOK 개수를 가지고서 나와요. 왜? KOK가 여기에 기축통화니까. 그러면은 7만 달러가 있는데 1KOK가 7달러라고 돼 있으면 나누기 7을 해버리면은 만 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전히 옛날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그 KOK가 상장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거래소가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KOK를 내가 해지를 했더라도 KOK를 가지고서 비트든 이더로 교환을 할 수가 있었죠. 그거를 운영을 했으니까 그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USDT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사가지고 바로 내 지갑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KOK. 저는 1레벨이고 2021년 1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 개수비는 비쌌던 어쨌든 간에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생태계 확장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비트와 이더, 테드를 국내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바로 넣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수단으로서 한시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죠. 그것들이 쌓여 있던 게 지금 스테이킹으로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죠. 뭐만 제외하고 KOK를 가지고서 그 KOK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주는 시스템이 구동이 됐을 때까지 그때는 KOK를 가지고서 내가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그걸로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비트, 이더, 테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하는데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 유사수신으로는 제가 이거는 해당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제가 뭐 법을 사실 잘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고 했는 결과로 봤을 때 스테이킹이 돼 있는 게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 스테이킹을 할 때도 개수로 하고 페이지를 할 때도 내가 스테이킹 개수로 받는다고 하면은 거래소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소의 가격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니까 누구의 입김도 통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도 해지를 하면은 내가 넣었던 것처럼 해지를 하면 개수로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네가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스태킹을 하면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를 어, 그 당시에도 되고 지금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에 돌려줄 수 있는 해지를 했을 때 해지 수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해놔 놓고 스태킹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도 돌려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기 유사수신으로 뭐 어쨌든 성소를 했다. 그래서 민사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 원금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원금을 찾겠다라고 하는데 그 원금은 절대로 US 달러로는 못 줘요. 무조건 하고 돌려줄 수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5만 명 정도가 해지를 했다고 하면은 그 15만 명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현금으로 US 달러로 가져간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기 유사수신보다는 인지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울산경찰청에서 확인을 시켜줘도 그게 배임이나 그게 지금 업무상 그 배임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실제로는 횡령에는 저희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제가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배임이라고 봐야 돼요. 배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그 원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의 그 기축통화잖아요. 그 법적 통화인 경우에는 횡령으로 어 처벌이 그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가상자산의 우리와 같은 이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이 돼요. 배임도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그러니까 타인에게 또는 제3자에게 또는 자기가 이득을 보도록 하는 이런 식의 그 업무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으로 똑같아요.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그 매치나 대치나 뭐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통화를 그 당시에도 하면서 사기 유사수신은 제가 어,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계속했고 제가 영상을 띄운 것도 많이 참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기 유사수신으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인지수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한지우기를 국내로 송환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핑퐁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한지우가 있을 때는 이 지금 운영사의 대표였던 이 사람이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법적인 고소를 당하다 보니까 이 한지우기가 도망을 간 거지요. 해외로 도피를 한 거죠. 근데 아니, 그, 비자가 만료가 돼버렸으니까 불법 체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도망 다닐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사자가 없는 데에 그 굴 속에 대장은 누가 되느냐? 여우가 되는 거죠. 왜? 지갑 주소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메스트키를 가지고서, 아니, 각각의, 어, 지갑에 대해 가지고, 스태킹 돼 있는 지갑에 대한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뺐으면 돼요. 아니, 내가 뺐을 수도 있고, 내가 그대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지우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한성재도 불러들여야 돼요. 왜? 그네들은 분명히 그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주소부터 해가지고 그 개인 키로 이제 그 출금이라든가 이 입출금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왜? 그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전, 전 운영사 당연히 불러야지요. 그러면은 결국에 사기나 유사수신은 아니라는 거는 유사수신은 절대로 아닌 이유가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을 얼마를 했는데 그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매출을 얼마를 해야 되고 월별로 얼마가 돼야지 수당을 준다. 그러면은 수당을 주기 위해 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돈을 가지고서 앞에 사람한테 수당을 주거나 뭐 이자를 주거나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지불을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를 했다 그러면 본지 사기죠, 그죠? 본지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나도 예를 들어서 그 제가 A고 B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스테이킹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월 몇 프로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고 있지요.
그 보상받는 거를 똑같이 내가 소개한 사람도 직추천자의 것은 그 사람이 받는 만큼 나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요. 이 사람도 받고 저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것도 주어지는 게 재원이 뭐 기업처럼 뭔가 그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걸 하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그 송가병 씨 설명했는 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그 보상을 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가면은 운영상가 뭐 거기가 회사가 그 보상을 주는 데에 꼭 그 비처럼 느껴지는 게 부담이 없어진다. 근데 보상이라는 게 15억 개 재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15억 개를 보상을 통해서 주어지고 우리는 그 보상이 주어졌던 거를 거래소로 내보낸 거를 내가 사가지고 스태킹을 하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억 개까지는 보상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다 이거죠. 그럼 15억 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보상이 없는 거죠. 거래소에 15억 개만 유통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뒤에 들어온 사람도 200%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보상 재원이 15억 개만 15억 개에서 끝나버리면은 뒤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못 받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뭐, 송가영 씨 그런 얘기 하잖아요.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지금 그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그, 그 좌지우지할 정도니까 그 표현은 정확치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의미예요.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어 K 콘텐츠를 가지고 도는 그 사람들이 독식을 한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런 데를 이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 사업이 얘들보다 얘들을 앞설 거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봤던 자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021년이다. 2022년이다. 근데 쭉 계속 그랬을 거예요. 2020년부터 뭐 그렇게 해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24년 오늘이 5월 25일이에요. 콘텐츠가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거지요. 근데 여기서 아까 다시 돌아가 가지고 험지는 유사수시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 유사수시는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게 돌려막기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KOK라든가 비트이더 테더만 가지고서 스태킹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역시 현금으로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주는 것도 아니고 코인도 마찬가지 KOK 토큰도 그 사람들이 사갖고 들어온 걸 가지고서 내한테 보상을 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지를 하면은 시간이 뭐 한 달이 되든 뭐 15일이 되든 해지 물량이 나갈 수 있어요. 스테이킹 돼 있는 거에서 빼주면 되니까. 그럼 그것도 사기가 아니죠. 근데 저기서는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US 달러로 받아야 되는데 US 달러로 자기들도 한 적 없어요. 저도 한 적 없고요.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도 US 달러로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그 우리 KOK 플레이 앱을 DApp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우리 옛날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았지요. 현재도 마찬가지. 이건 DB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D앱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테이킹을 할 때는 우리는 어,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그 개수를 넣는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스테이킹을 한 거는 보관을 해 있다가 내가 보상을 받은 것과 내가 해지를 했을 때 스테이킹 돼 있던 수량만큼을 내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근데 울산경찰청에서 컨셉을 잘 잡고 이게 분명히 구린내가 나고 이건 범죄가 분명히 범죄 사실이 있는 것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뭘로 전환이 됐느냐? 인지수사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팀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임이 될 수도 있고 횡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한 지우기가 잡혀갖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사람과 들어온 요 사람 이 둘이서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서로 미룰 거예요. 앞으로는 구속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될 건데 울산경찰청에서는 필요하다면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끝나든 저기서 끝나든 배임으로 끝나면은 배임으로 이놈들을 잡아넣었다고 했을 때 스테이킹 돼 있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사라졌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자들을 저기 배임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킹 돼 있는 거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네들이 들어왔을 때와 그리고 그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트 이더 테드도 마찬가지로 계속 스테이킹이 됐을 거고 케오케이도 됐을 건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입금이 되는 개수가 있을 거고 출금이 됐으면 출금이 되는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네들이 그때 들어왔으니까 뭐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때 기준으로 몇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해서도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금이 됐는 거는 교환을 해준 거 외에는 이력상으로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나가면은 안 돼요. 스테이킹은 투자용도 아니에요. 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원 그래프에, 도표에 분배를 다 해놨지요. 뭐, 마케팅용, 보상용,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 해놨잖아요. 운영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놨으면은, 그것만 쓰면 돼요. 왜? 아시다시피 7달러 거지 갔어요. 7달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운영 자금 속에는 인건비도 있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하면은, 한 세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뭐 수천만 원씩 받아갔잖아요. 근데 수천만 원 줄 이유도 없지요. 왜냐하면은 앱 하나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CS 쪽에 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써가지고 24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월 한 3, 400을 줬다. 그러면은 그게 한 달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서버, 이용료,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돈이 한, 한 달에 1억 원이 됐다. 1억 원 정말 많지요. 1억 원 정도,
한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0만 원짜리를 10명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4만 불이라고 칩시다. 4만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7달러짜리일 때 아니면 4달러일 때, 개업기가 4달러일 때, 만 개만 팔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만들어내요. 만 개, 많아요. 송가병 씨 영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여드릴 건데, 그 사람이 등급 수익만 6만 6천 몇 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테이킹 리워드로 받았는 게 한 8천 몇백 개. 그 다음에 후원 수익으로 받은 게 8천 몇백 개. 그거 다 합쳐보세요. 하루에, 하루에 몇 개인지 9만 개가 넘어요. 하루에. 그 와이프 되는 사람 것도 그 사람이 보여줬잖아요. 등급 수익, 후원 수익, 뭐 채굴 수익 세 가지 합치면은 하루에 만 개예요. 그 시점은 한참 넘어왔을 때니까 가격도, 거래소의 가격도 높을 때요. 하루에 만 개. 거기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등급 수익이에요. 등급 수익이 뭐예요? 직추천 이거를 빼고 나머지는 뭐 옛날에는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그러잖아요. 그게 무한대까지 줬다가 25대까지 줄였다가 15대까지 줄였다가 이렇게 했던 것을 등급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만 몇 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와이프가 그 정도 받았다. 7승 그만큼 받았다. 6승이 얼마를 받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수량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등급 수익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없애야 된다. 생태계를 생태계를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목표가 1억 명이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면 그 1억 명을 만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씩 가져갔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직접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해오케이를 가지고서 비트나 이더, 이런 게 가격이 낮아질 때는 해오케이를 가지고서 비트와 이더로 바꿔라. 이거를 매도를 하든지, 뭐, 그 당시에 교환을 해줄 때에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놈을 사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죠. 그냥 자기가 뭐 1100만 개를 K스테디움으로 옮겼다. 좋아요. 근데 1100만 개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개수예요. 그게 저를 그 사람이 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뭐 2성, 3성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영향을 끼쳤는데 그 사람은 기여도 뭐 토큰 이코노미를 이야기하면서 그 기여를 한 걸로 등급 보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보상이라는 거는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등급 보상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고 뭔가 정보를 확실하게 뭘 가졌다. 이런 게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하나뿐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그 위에 또 뭐 김진애라고 또 하나 있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펼쳐져 있는 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쬐꼼이지만은 그게 100만 명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의 그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등급 수익으로 수익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를 들어서 6만 6천 개가 됐을 때 이게 0.1달러라고 하면은 어 0.1달러라고 하면은 9만 개니까 9천 불 하루에 천 몇백만 원 벌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2만 불씩 벌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그러면은 0.1달러는 아니고
뭐 0.2달러든 0.3달러든 됐었겠죠. 하루에 2만 불.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거의 2,600만 원 하루에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많이 받아놨던 게 가격은 또 올랐죠. 1,100만 개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넣은 거기에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그 하나도 안 쓰고 그거를 그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그거는 스스로한테 뭐 그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야죠. 자기는 자기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약간 빠지긴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 인지수사로 전환이 됐고 우리는 배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그 인지수사를 하면서도 배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사기 유사수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수사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인지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생각을 했을 때 고소를 했는 내용과는 다르게 그 제목과는 다르게 이렇게 어떠한 범죄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것으로든 적용을 해서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지우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다른 쪽 지금 재단의 역할을 했던 쪽과 서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핑퐁 싸움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가 다 뒤집어 쓰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스태킹 지갑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지갑 주소를 모를 수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네들을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면 그건 둘째고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스태킹 돼 있는 거 현금으로 다 나눠 가지고 다 바꿔 가지고 그 매도를 다 해 가지고 그거를 니는 얼마 해 가지고 80만 명 사람들을 일일이 그걸 어떻게 계산해 주냐고요. 줄 수가 없어요. 누구는 받아가고 누구는 안 받아가는 게 여기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또한 바이올레이션이에요. 이것 또한 위법이라고요. 뭔데? 그 사람 소수들은 뭐고 나머지 사람들은 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 가격이 우리가 KOK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호더들 저 포함 저희는 스테이킹도 해놨고 보상도 받은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거래소에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그 공평이라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야지만이 결국에는 내가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회수가 되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그만큼 또 줄고 저는 결국에는 지금 플랫폼 가격보다도 높은 최고 고점을 찍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스테이킹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그것도 그냥 스테이킹이에요. 똑같은 스테이킹이에요. 그거 누구 거냐? 누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한지욱이든 뭐든 재단 이사장이든 운영사 누구든 뭐 상관없이 KOK만 해당이 된다. 이 비트이드 테드는 스테이킹 아니다. 또는 KOK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마이 포켓 하겠다.
맞아 죽을 이야기죠. 스테이킹, 똑같은 스테이킹인데, 왜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입맛에서 해도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스테이킹은 새로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보관되어 있었던 거에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돌려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트이드 테드는 돌려주진 않고, KOK 가치가 올라가도록 이놈들을 다 싸그리 팔아가지고 KOK로 잡아넣거나 한다고 하면은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가격 올라가요. 하루에도 뭐, 좀 뭐, 마음만 먹으면은 수만 배도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수만 배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0.007인데 한 배, 두 배, 세 배. 그러니까 천 배도 간단해요. 만 배 되면은 7달러가 아니고 70달러도 될 수 있는 거지요. 왜? 우리는 스테이킹 돼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니까. 왜 그걸 비트이드 테드가 계속 있으니까 이건 눈먼 그 코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를 다 병신같이 저기 취급을 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우리가 전부 다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스테이킹 지갑으로. 스테이킹 지갑을 못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게 지들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개혁회가 50억 개가 발행이 됐어요. 본래는 300억 개를 발행을 했다가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그게 줄어가지고 50억 개만 총 발행 개수를 50억 개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50억 개가 상장이 되기 전에 그거는 뭐예요? 가치 제로예요, 제로. 50억 개는 제로예요. 50억 이꼴 제로예요. 그게 개인의 소유예요. 우리 분배되어 있는 거 봤지요? 그리고 걔들 스탁 옵션 형태로 저기 초기 기여자라 해가지고 뭐 제가 그 이더스캔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몇백만 개, 뭐 150만 개 쭉, 뭐 300만 개 쭉, 뭐 30만 개 쭉, 50만 개 쭉, 다 그거 스탁 옵션 형태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만 자기들 거예요. 나머지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재단이 비영리 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영리 재단에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다른 투자를 위해서 수익이 생겼으면 그걸 또 투자를 하고 아주 조금은 뭐 쉐어를 해가 기여자들이 가져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게 재단 이사장이고 뭐 그 중국에서 남경대학에서 사갖고 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직거냐? 아니에요. 개인 거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오너 리스크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뭐 유저 리스크 또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용어들을 갖다 붙이는데요. 유저 리스크가 왜 유저 리스크가 있어요, 거기에? 사용자인데 사용자가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스 리스크라고 하면은 말이 될 줄 몰라요. 스테이킹한 우리가 일종의 투자자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유저로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스테이크로서 들어와 있어요. 스테이킹한 사람으로서 들어와 있지. 유저 리스크 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너 리스크? 뭔 놈의 오너 리스크예요? 이게 삼성이나 기업처럼 그게 뭐 그거는 이제 그 주주제니까 그렇다고 치고 소기업에
대표이사가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가 모든 거를 소유를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잡아들여가지고 국내로 송환이 되면은 분명히 거기는 출국 금지가 될 거고. 근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 활성인 사람과 그다음에 그 메인넷의 운영사 대표는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뭐 비디오에서 띄워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 모르겠어요. 출국 금지를 시켜놨다라고 해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첫 번째 사람은 뭐 저는 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 수익, 뭐 후원 수익은 1대 2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이 등급 수익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잖아요.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받아갔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머지 한 사람, 운영사 대표라고 하는 사람 출국 금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또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실제로는 한 사람만 상대로 고발 조치를 했고, 거기에 공범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해놨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감사하지요.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국 금지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디 해외에 도피를 하잖아요. 다 잡혀요. 모르겠어요. 거지같이 뭐 저기 그 동남아 뭐 필리핀 같은 게 뭐 그 수만 개인가요? 섬이. 그런데 처박혀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돈 씀씀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바로 잡히겠죠. 뭐 그런 지역에 또 뭐 경찰이 없나요? 요즘 다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 다 확인을 할 건데 도망가 봐야 뭐 한 1, 2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시간 못 있어요. 저는 한시라는 그 사람이 캐나다에 또 아마 좀 있었을 거고 거기를 만나러 갔다 온 사람도 대충 누군지 뭐 누구한테 좀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있는데 그 하나의 노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어,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캐나다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거기에 또 그 송경미라고 칠성이 있죠. 거기가 엄청난 이런 집을 또 렌트를 했다는데 거기 방이 엄청 많대요. 거기서도 주제를 좀 머물러지 않았을까. 근데 한지우기 같은 경우에도 적색 수배령이 내려지고 그 비자 만료가 됐는 게 한 10년이 되고 뭐 이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 근데 반때이도 부어 먹었는 게 그 뭐 라스베가스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에 있다가 잡혔다면서요. 거기서 뭐그 갬블링 하다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면은 여기와 여기 핑퐁을 좀 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 발뺌을 하면서 한쪽으로 밀칠 거예요. 근데 요 한 사람은 포스닥 업체하고 또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요번에 미국에서 어 저기 체포를 한 거는 FBI나 이쪽에서 우리가 고발한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대위에서도 그 사람을 어 뭐 어떤 사기든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기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에다 고발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혔을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적색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가 오늘 그 우연찮게 좀 들었는데, 뭐, 아, 다른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쪽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뭐 또 뭔 짓을 좀 했는가 같던데, 뭐 그런 것들도 그 뭐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런 내용도 저한테 전달이 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잡혀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어, 이 거물망을 던져 놔놓고 거물을 이제 그 좁혀가면서 촘촘한 거물로 해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재판에 넘기고 그거를 입증을 해서 범죄 사실도 그 입증을 시켜야 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우선적으로라도 비트, 이드, 테드는 그놈들 소나기에 있으면 안 된다. 스테이킹은 절대로, 그리고 운영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런 설명했잖아요. 아니, 설명보다도 이건 상식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운영이라는 것도 용역이에요. 용역을 줬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을 다 줘요? 거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보상용, 그것도 키만 가지고서 홀더 월렛을 어, 열어가지고 그 그 통신 연결을 해서 필요한 만큼 줘놨다가 거기에서 배분이 되는, 그 양이 또 거의 다 되고 나면 결국에 또 배분을 해주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그거를 프로그램상으로 돌려가지고 니는 몇 개의 스태킹을 했으니까 몇 프로니까 하루에 몇 개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니한테 보상을 주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는 너네들이 쥐고 있을 이유가, 스태킹 관련되는 거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해지를 한다. 해지를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해요? 보통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지요. 그러면 해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몇 개를 돌려주면 된다. 이게 결정이 되면 그만큼 물량만 풀어가지고 수량만 풀어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상으로 그 사람한테 해지 수량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 비트이드 테드는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이런 최악의 이런 상황에서 비트 이더를 조금만 팔아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설명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0.003달러잖아요. 이게 지금 쿠코인 같은 경우는 한 5천 달러밖에 그 하루 거래량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5천 달러 가지고 몇 개가 거래가 됐나 하면은 150만 개가 됐어요. 5만 달러가 되면은 1,500만 개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50만 불, 한 6억 정도가 6억 5천 정도가 움직이면은 1억 5천만 개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가격이 좀 상승하니까 수량은 좀 줄겠지요. 근데 우리가 KOK를, 전에들 맨날 하는 이야기가 수요와 공급의 뭐 저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은 움직일 수 있다. 답 나왔네요. 비트 팔고 이트 팔아가지고. 근데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사가지고 뭐 10불 가지고 만 개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저거 10불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5천 불 가지고 150만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0.003이 아니고 3달러가 되면은 공을 하나, 그러니까 5천 불에서 5만, 50만, 500만 달러를. 그래서 저는 그런 약삭빠른 인간들한테 이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 몇 년간, 만 2년간 고통 속에 살았어요. 5천 불 가지고 150만 개를 갖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스태킹 안 되니까 거래소에 놔둔다. 근데 저희가 바보예요.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를 이미 사놓은 거를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이거 막 사주면은 가격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거를 이더 스캔해 보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사가지고 이만큼 150만 개가 있다. 이거 물량 다 빠져나올 때까지 가격, 그 사람이 샀는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의 마진은 붙여주되 계속 올려줘가지고 그걸 그때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그놈만 좋아져요. 그런 개자식들, 그런 개념들만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비트 이들을 팔 때도 그렇게 팔면 안 돼요.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재단에서 해야 돼요. 이더 스캔에서 누군지는 몰라요. 익명성이니까. 그런데 KOK는 수리가 나와요. 수리가 나오는 것 중에서 많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많이 모았고 그 가격이 얼마일 때 많이 모았는지 따라가지고 이것들이 다 내놓지 않을 때는 가격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려도 돼요. 왜? 우리는 나중에 그거를 가격이 뭐 0.01 정도 됐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되지요. 3배 정도 가격이 상승이 됐을 때도 그걸 싸그리 다 사가지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래도 짜투리가 몇 개 남아 있잖아요. 이거 몇천 불, 몇만 불, 뭐 몇십만 불 정도 가지고 0.01에서 10달러, 100달러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기사에 1달러 정도밖에 저거 한 100원인지 1000원 정도 하던 게 1억까지 갔어요. 순식간에 갔다가 순식간에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탁 사고 있잖아요. 탁 파버리면은 그 위에 몇 개 있는 거 조금 사는 그거 뭐 돈 다 합쳐봐야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하면은 싸그리 다 샀다. 그러고 나서 뚝이 있는 게 1억으로 딱 그 하나가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치 사고 1억을 바로 내가 1억 100만 원을 딱 쏴버리면은 다 싸그리 다 사면서 1억을 찍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내가 파는 거죠. 1억 원에 다시 팔면은 다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싸그리 다 없앴잖아요. 거의 없앴는데 짜투리들 좀 있는 거, 뭐 몇십만 불 가지고 다 올리면은 1달러 가는 것도 일도 없지요. 우리는, KOK가 있고, 가상자산 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거래소는 주식과 다르게 24시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각도 쉬지 않고 계속 거래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그 스테이킹 지갑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하는 건 하고, 우리는 그것만 찾아가지고 이 부분만 다져나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회피해 줄 수가 있어요. 복잡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렵지도 않아요. 가격. 다른 데서 이걸 뭐 시세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세 조작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 이드, 테드도
KOK의 수단으로 썼고 하나의 기축 통화로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것을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 데 사용을 하고 그 일부는 합의를 하면은 일부는 콘텐츠를 2년이면 2년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 KCP로부터 한 달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월정료를 주면은 매달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들을 드라마, 뭐 무비 이런 것들을 올려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놔돌아 다니는 그런 콘텐츠 지금 우리 그 해외 플레이에 있어요. 이게 뭐 뭐죠? 그 요 최근에 끝났는 그 뭐 눈물의 여왕 또는 뭐 대장금 또는 그 사랑의 불시착 뭐 그 저기 설기로 뭐 하는 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올라와 봐요. 우리가 내세웠던 게 돼요. 우리가 내세웠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콘텐츠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앱 자체도 앱 개발하는데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아요. 부버전과 신버전의 차이가 뭐예요? 별반 차이 없어요. 거기에 8개국 이게 트랜슬레이시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올라왔어요. 머저리티 올라왔어요. 아니요.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요. 내용상으로 거의 똑같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는 매출이 뭐 160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가상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이만큼 됐다. 두 가지는 시사멘들이 추적해서 확인해 줬잖아요. 그런 수주 받은 적도 없고 수주를 해준 적도 없고 가상자산 하나잖아요. 그러면 시사멘터리에서 그 직원이 한 70억 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개업계로부터.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앱 하나 운영하는데 70억을 받아요? 앱 하나 개발하는데 80억을 받아요? 그래 160억이 됐어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어디에서 매출을 그만큼 올리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따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지우기가 들어오는 거는 둘이 싸움에 밀치고 뭐 제가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한지우에 있었더니 여기 꼼짝을 못했다라고 들었는데 한지우기가 그렇게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니까 누가 대장이 됐느냐? 미국에 도금을 하는 회사가 1600만 불의 매출을 올린 팩토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80%가 넘는다. 일론 머스크도 워런 버핏도 그런데 투자하지요. 세상에 제조하는데 80% 마진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직원 둘이, 그, 인플로이 둘이에요. 전직 두 대표.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머니 란더링, 그 다음에 탈세, 시세 조작, 고발 조치한 거예요. 그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지난번에 음성 파일을 올려놨던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네가 가진 카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나온 게 그 음성 파일이에요. 사방이 그네들을 저는 그 괴롭힘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죽을 맛일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쪽 비대위에서는 또 뭐 헛땡땡이 뭐 하면서 뭐 그 뭐 그쪽 방에 주지 마라 뭐 주고 안 주고 뭐 별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도 설명회를 갔다 왔어요. 오늘은 설명회에 저희 협의에 있는 지금 저와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대부분이. 개업이 끝났다 이거예요. 기업이에요, 이게. 주식은 상패가 되고 나면은, 폐지가 되고 나면은 휴지 조각, 말 그대로 휴지도 호도 못 풀 휴지예요. 근데 가상자산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빠졌다가도 그거를, 그 니즈를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게 되면 스물스물 올라와요. 살아나요. 그리고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생태계가 확장이 계속되고 거기에 제대로 되는 서비스가 주어지면은 당연히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불수단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생성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속이 천불이 나는 게 1억 명을 목표로 한 게 100만 명에서 막 모든 것들이 뭉그러졌어요. 왜? 다단계. 법인 하죠. 그네들은. 왜? 말씀드렸잖아요. 긴 빨대 꽂아 놔놓고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사람 뭐 6만 몇 개씩 받아가는 사람 그 사람 알아요? 영상으로 봤다고 그거 믿고서 그 사람 하는 걸 다 그 사람이 준 정보 가지고 믿고서 그 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투자를 그렇게 못 해요. 여러분들 욕심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등급 수익이라는 이런 거를 애시당초 빨리 폐지를 했어야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나면. 누구의 욕심에서 계속 이 유지가 되어 왔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VIP 계정 없어질 거고, VIP 혜택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5성 가라. VIP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 왜 그 사람들은,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해 먹어요? VIP는 10만 불 넘어야 돼요. 10만 불이면 지금 현시가로 따지면은 1억 3,6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이 뭐 내가 내용도 아는 게 없는데 1억 3,650만 원을 투자를 해요. 누가 어떤 미친 것들이 그걸 해요? 못해요. 그거를 설명한 사람이 제가 그래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제가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뭐고 그 영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하면은 영상을 봐요. 들어요. 듣는데 뭐 그럴싸해요. 근데 말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줌을 하고 설명을 했는 내용을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뭐 이념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블록체인.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KOK, 이런 가상자산이, 이거는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프라이빗에서는 암호화폐 발행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다면서요. 그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경제예요. 프로토콜 경제? 박영선 장관이 한번 이야기했는 거 말고 전 세계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가 한 사람이 있지. 그리고 그 육성이라고 하는 뭐 몇 명들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프로토콜, 규약이죠. 규범이죠. 블록체인이 실제로는 하나의 그 저기 어, 누군가의 간섭 없이 그게 신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규범, 규약처럼 느껴지는데 프로토콜이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으니까 블록체인 경제라고 최영두 이사장 그렇게 했고 그 책을 소개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근데 왜 프로토콜 경제는 따로 놀아요? 토큰 이코노미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한지욱이 건 때문에 제가 우리한테는 결코 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고 좋은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에서 고소한 것 때문에 한지욱이 들어오도록 잡혀 들어온다 그러면은 고소 사기 유사 수신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인지 수사를 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거기도 여기도 다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기 유사수신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방향이 전환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배임으로 끝나도 너무 좋죠. 그런데 스테이킹 지갑은 찾아야죠. 우리가 주장했던 것과 그쪽에서 주장했던 게 달랐는데 우리가 주장했던 걸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이죠. 아니, 우리가 그 일을 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법적으로 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건 스테이크 지갑이다. 다른 것도 필요 없다. 비트이트 테더만 있으면 된다. 기억이 없어도 된다. 기억이 사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면 잡아 놓으면 된다. 근데 저는 그 KOK는 전부 다 소각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그 소각시킨 양만큼을 갖다 놓고 우리가 보상을 200%다 찾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 일괄적으로 뭐 100% 정도를, 한 1년치 정도는 백을 좀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스태킹을 신규로 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하고 그때는 이게 가까워졌을 때나 아니면은 신규 스테이킹의 제한 리밋을 5천 불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편차가 컸을 경우에는 정말 뭐 경우에 따라서는 500불로 또는 300불로 줄여야 된다.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갭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5천 달러. 맥시멈 그 정도만 해놔 놓고 나머지들은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모이도록 결국에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메인넷도 지금 2년 동안 흘러왔는데 메인넷이 저러고 있잖아요. 메인넷 있으면은 뭐든지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50여 개, 60여 개, 뭐, 몇 개가 지금,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솔라나, 폴카닷, 또는 뭐 그 폴리곤, 뭐 그 기타 등등 뭐 이오스 뭐 몇 가지 이런 거 말고는 눈에 들어온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 메인넷들은 이게 기술력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만큼 그 저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럼 생태계가 많이 이게 이루어지는 그 기반에 있는 그쪽으로 몰리지. 신규로 해가지고 손님도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기업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우리는 80만, 거기는 8만. 8만 중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저는 800명 정도 되려나 싶어요. 제가 오늘 그 적색 수배령 때문에 체포가 되는 한지욱이 뭐 송환 문제 뭐 이런 내용의 어, 미디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제가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를 믿으라고 뭐 100% 그냥 이것만 믿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모든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제가 그만큼 또 정보를 제공을 했으니까. 글 몇 자 적어가지고 내용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 보면은 시위했는 내용 뭐, 그, 제가 뭐, 어, 그 뉴스에 나왔는 거, 그런 클립들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도 제가 한 번씩 그 저기 줌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말 되는 소리도 있고 말 안 되는 소리들도 많다는 걸 제가 제 기준에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책임을 지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또 여러분들의 뭐 뭐라 그러나 실질적인 그 위임을 받은 그런 대표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 모임에서 협의회 회장이라고 소개를 하길래 그냥 어, 그 부분은 사실은 저뭐 특별해서 회장이라는 게 아니고 협의회라고 정해져 있고 제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자율적인 우리 협의회라는 게 자율적인 그 커뮤니티의 명칭을 하나 만들어 놨고 이 협의회 회장이라는 건 저는 사실 2022년 7월인가 8월에 그 지금 비대위에 있는 사람 그 처음에 방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부터 해가지고 백석투 씨 뭐 그런 사람들 지순만 씨 이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제가 설명한 데에서 이루어졌고 한 2주간 연달아서 설명회를 끝나고 나서 내려가면서 만든 게 이 협의예요. 단톡방 그냥 처음에는 만들었고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명칭을 정하고 또 그 저기 권우섭 씨라고 그 사람이 저보고 그 협의 회장을 하고 자기는 사무총장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또 정해졌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게 그냥 협의 회장 뭐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근데 그 방은 제가 운영을 하다시피 했지만은 방장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비대위로 바꿔 버렸으니까 제가 따로 독립을 하면서 협의회로 만들었고 협의회 방이라는 거에 제가 운영자고 해서 계속 쓰던 그 명칭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그래서 저는 협의회장이라고 안 불러도 좋고 허지백식 해도 되고 허씨는 좀 그렇죠. 뭐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데 어
뭐 협의회장이라는 게 뭐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듣기는 좋지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고. 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참조가 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스스로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